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여화, 큐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방송비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편 번호는 150원입니다. 망발이 아닌 방송 중의 말 실수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때로 시청자들에게 티없는 웃음을 제공하기도 한다. 1981년 2월 7일로 기록되어 있다. KBS 라디오 서울 저녁 종합뉴스를 필자와 함께 담당한 엠머 아나운서는 매끄럽게 뉴스를 진행하다 갑자기 이상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은 전 대통령 내외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라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중요한 저녁 종합뉴스를 하면서 횡설수설이 시작됐다. W뉴스를 진행하던 필자는 짝이 중심을 잃자 갑자기 긴장이 되고 불안하기 시작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옆에서 뉴스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엔 아나운서는 머리를 갸웃갸웃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선거인 명부상의 투표권자 수를 읽는데 20천 16만 940명이니 19천 15만 840명이니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너무도 이상해서 넘겨다 보니 분명히 2016만 940명과 1915만 840명으로 적혀 있었다. 이상하다. 필자의 차례가 되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 몫의 뉴스를 읽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필자도 따라서 엉금엉금이었다. 표준식의 초침은 무심히 착각착각을 외치며 가고 있었고 빨간불은 생방송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다시 이어지는 뉴스는 전 대통령 네 분의 귀국 환영에 관한 것이었다. 그럭저럭 회복이 되어 다시 잘 나가던 엔 아나운서는 또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글래머 주한 외교사절 단장은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당시 주한 영국 대사였던 클래머 씨가 주한 외교사절 단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클래머 씨를 글래머라고 하여 졸지에 육체파 대사님을 만들더니 무지개차에 탄 전 대통령은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답례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대통령이 갑자기 무지개차를 타다니 살짝 곁눈질로 넘겨다 보니 무지개차가 아니라 무게차였다. 역시 대통령을 극진하게 예우해버린 셈이긴 했지만 지붕이 없는 무게차가 무지개차로 둔갑을 해버렸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엔 아나운서는 울먹울먹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필자 역시 마음이 오그라들 지경으로 그럭저럭 뉴스를 마쳤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선배님 죄송해요. 어떻게 하죠? 왜 그랬어? 감기가 들어서 거푸 독한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에 취했나 봐요. 어질어질한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방송 전에 얘기해서 교대를 해야지. 방송 직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이지. 아나운서는 항상 건강해야 한다. 아나운서는 병들 권리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특히 그 여러 가지 병 가운데에서도 감기가 가장 중병으로 여겨지며 혓바늘과 입술 부르트기가 가장 성가시게 느껴진다. 오히려 그 밖의 병들은 잔병치레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감기약 기운이 갑자기 발광을 하는데 어쩔 것인가. 고치먹고 맴맴이 아니라 감기약 먹고 맴맴이다. 약의 부작용으로 그런 실수를 한 것은 방송 60년사에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약의 부작용 말고도 가끔, 아주 가끔 웃지 못할 말 실수를 하게 되는데 보물찾기처럼 힘들여 모은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라디오 방송을 꽤 많이 하던 사람도 TV 방송을 처음 하게 되면 괜히 가슴이 떨린다.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 것도 아닌 부스, 조그만 스튜디오 방송일 때도 TV 방송이라면 떨림은 비슷하다.
통합 직후 동아방송에서 온 땡 아나운서는 TV방송 주조정실 부스에서 새로 개편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스폿을 하게 되었다. 떨릴 정도의 시절은 훨씬 지난 땡 아나운서였지만 결국은 이상한 실수를 하고 말았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큐! 이번에 새로 개판된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옳거니 가끔 개편을 했다가 개판이 된 프로그램도 있긴 하다. 한편 가중된 피곤이 가끔 본의 아닌 실수를 부르기도 한다. 에스모 아나운서는 오도기 적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피곤에는 장사가 없었다. 어느 날 S 아나운서는 숙직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경북 울진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방송을 마치고 다음날 다시 반대로 8시간 동안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쉴 새도 없이 또 전담 방송을 하는데 자꾸만 이상한 발음이 튀어나와 애를 먹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녹음이라서 한바탕 웃고 끝냈다지만 만약 그 방송이 생방송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일일 것이다. 오늘은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XX씨와 세모세모씨의 대담으로 아다보도독 하겠습니다. 백치아다다가 돼버렸던 것이다. 아나운서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딴딕땅을 아다보도독 하겠습니다. 했다지 아마? 어떤 아나운서는 FM 희망 음악을 진행하다가 엽서를 보낼 분들을 위해 방송국 주소를 알린다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100호 무슨 희망 음악 담당자 앞으로 엽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놓고는 우편번호는 150원입니다. 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고 나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자신이 실수를 해놓고는 그 실수가 우스워서 방송을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아나운서는 공지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는 무슨 기간을 맞아 이러한 행사를 벌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각 도청 소세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해놓고는 그 도청 소재지 때문에 웃음이 그치지 않아서 다음에 할 말을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원고를 잘못 읽었을 때는 미안하기 짝이 없고 잘못된 원고를 모르고 그대로 읽었을 때는 속상하다. 한 가지만 소개해본다. 본문 내용을 잘 써주고는 맨 끝에 한마디 근사하게 덧붙인 마무리 말이 걸작이었다. 신의 과호가 있기를 함께 빌어봅니다. 신의 과호가 있기를 빌어본다고 했으니 앙심도 그런 앙심이 어디 있을까? 어떤 때는 넘치는 의욕으로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본의 아닌 애교에 있는 실수들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 밤 8시 10분에는 형사 낫도깨비 편이 방송됩니다 하면 그냥 본전인 것을 좀 잘해보겠노라고 휴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마음속으로 말을 불리고 붙여가며 의욕적으로 멘트를 개작해 본다. 휴가 들어오면 오늘 밤 8시 10분에는 형사 낫도깨비 편이 방송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큐가 들어왔다. 얼떨결에 시작한 말은 오늘 밤 8시 10분에 방송되는 하고 보니 아까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고 원문과도 다르게 말이 시작됐음을 직감하고는 순간 당황하여 형사 낫도깨비 편을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 반대로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긴 문장을 갑자기 줄여서 말하려다가 이상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KBS FM 교육라디오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에는 영어 강좌, 공공시에는 서반어와 강좌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파수는 FM 104.5MHz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서울 지역의 주파수는 FM 104.5MHz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로 해버린 것이다. FM 방송을 관람하다니.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마음속으로 갈등을 느끼다가 이 말 저 말이 잡탕으로 돼버리는 경우도 많다. 즐거운 휴일과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려다가 얼떨결에 즐거운 휴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서 새 낱말을 만들었고,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 둘 중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곱사합니다 해버린 실수도 있었다. 청취자들은 얼마나 하하호 했을까만 당사자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지경이다. 실수는 가끔 선입견 때문에도 하게 된다. CBS에 근무할 때 비 아나운서는 곧이어서 명랑 하이웨이가 방송됩니다 한다는 것이 곧이어서 명랑 하와이가 방송됩니다 했다 한다. 아침 시간대의 방송에서는 날씨가 퍽 중요하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수시로 날씨와 기온과 습도 등을 알리는데 늦가을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춥다 춥다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새벽 출근, 조근이라고 함 해서는 시각고지를 하다가 잡탕이 돼버린 경우도 있다. 방송을 아주 잘한다는 비모 아나운서가 그 주인공이었다. 지금 시각은 6도 5분입니다. KBS. 물론 6시 5분입니다 한다는 것이 춥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의식 중에 한 실수였다. 사람이 언어 활동의 순간 사고력으로는 통제가 안 될 때도 있는 모양이다. 곧 지금 하고 있는 일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생각이 파고들어서 언어 활동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다. 어떤 아나운서는 사회교육방송 채널을 통해 중파, 단파, 아주 멀리까지도 들리는 전파로 동시에 방송되는 기상 통보를 하면서 가가대소할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제이모 아나운서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의 차 안에서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야 하나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첫 번째 배당 업무인 기상 통보를 하게 됐다. 그 시간은 만주, 동부시베리아, 태평양, 동해, 일본, 남진아해 등의 기상 상황을 자세하게 알리는 종합기상 통보 시간이었다. 대하태어장 북서풍이 10 내지 12m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2m 내외, 남진아 해상 서풍이 10m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3 내지 4m라고 할 것을. 물론 원고에는 지명과 기호, 숫자 등만 있고 아나운서가 즉석에서 말을 만들어서 앞의 경우처럼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해댔다. 대하태어장 북서풍이 10 내지 12m로 불고 무덤의 깊이는 2m 내외, 남진아 해상 서풍이 10m로 불고 무덤의 깊이는 3 내지 4m 하면서 계속 파도의 높이 대신에 무덤의 깊이를 외쳐댔다. 스튜디오 밖에서 듣던 사람들의 눈이 동그랗게 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 연습을 할 때 이상하게도 실수가 예상되던 것은 방송 중에 거의 예상대로 실수를 하게 된다. 퍽 오래전에 신익희 선생과 대담을 하게 된 유명한 와이모 아나운서도 방송이 덜 익었던 시절에 그런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 내려온다. 병아리 아나운서가 워낙 큰 인물과 대담을 하게 되어 긴장되고 부담이 됐다고 한다. 당시 민의원 의장이셨던 해공 신익희 선생을 소개하는데 방송 시작 전부터 자꾸만 민의원 신익희 의장님을 모시고가 안 되고 신의원 민익희 의장님을 모시고로 튀어나오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막상 방송에 임하여 입을 열자 예상대로 틀려 돌아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신의원 민익희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가 돼버렸다. 방송에 초대된 분들의 실수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러나 그분들은 대개가 생전 처음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재미삼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이던 연사들도 일단 마이크 앞에 서면 덜덜덜 떨기 시작한다. 생각지도 않았던 실수의 인사 말씀을 두어 가지 소개한다. KBS 라디오 오후의 교차로에 초대된 어떤 연사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다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조선왕조 시대로 돌아간 듯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서
그 당시 진행을 맡았던 김규홍, 이명희 아나운서가 웃음을 참느라 비지땀을 흘린 적이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S대학교의 모 교수는 산업 로봇에 관한 시리즈 대담 방송을 하던 중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서 아나운서가 뒷멘트를 했다. 지금까지 산업 로봇에 관해서 S대학교 땡땡땡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자. 그 박사님은 응대 인사를 한다는 것이 그만 이상하게 됐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뒤도 못 들어보고 나가는 박사님. 괜찮습니다. 재밌었는걸요. 갑자기 당황하거나 흥분이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배운 실력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와 폭소 유발로만 그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자니 비 아나운서의 실수를 하나쯤 더 들어야 하겠다. 죄송하다. 인기인 MC가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매몰된 광부들 가운데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속보를 마칩니다. 생방송 중에 뉴스센터에서 방송을 툭 끊어 광부 매몰사고 소식을 속보로 전해주고 다시 마이크가 넘어왔다. 마이크를 받은 두 MC는 뒷마무리를 지으며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본의 아닌 실수가 돼버렸다. 네네, 안 됐군요. 네, 사고를 당한 광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럴 경우에 사고를 당한 가족 등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통의 무관한 시청자들도 어처구니 없어 한다. 제 땡땡차 민방위 훈련 실화방송 때의 일이다. 서울본부. 그러면 훈련 공습 경보가 내려진 지금 강릉 지방의 훈련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릉 나와주세요. 강릉. 네, 강릉입니다. 이곳 강릉 시민들은 평소처럼 훈련 경계 경보도 없이 바로 훈련 공습 경보가 울리자 퍽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우왕좌왕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횡설수설이 나왔는지 아니면 철석같이 횡설수설을 그런 뜻으로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주지는 않았고 즐거움과 웃음거리를 제공한 공이 있다. 바른말을 생명으로 하여 발음을 바르게, 억양을 바르게, 문장을 바르게, 공대를 바르게, 주어진 시간에 맞게, 자고저와 장단에 맞게 등 생각 없이 마구 떠들어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완벽에 가깝게 방송 언어를 구사하려다 보니 그런 본의 아닌 또는 애교 있는 실수들이 나오는데 물론 실수가 없는 것보다는 못한 일이지만 가끔 시청자들에게 특별 봉사를 하는 경우라고 보면 좋겠다. 물론 용서받지 못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와 망발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가끔은 표준어를 써서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나발은 우리의 악기 이름으로 완벽한 표준어가 분명하지만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퍽 이상한 뜻으로 들릴 수도 있다. 1983년 4월의 어느 날 안녕하십니까 라는 생방송 프로 시간에 특집으로 한국의 소리를 마련하여 한국의 악기를 시리즈로 소개했다. 특집 한국의 소리, 한국의 악기 시리즈, 오늘은 나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땡땡땡 씨가 나발을 불고 땡땡땡 씨가 해설을 해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보자. 1983년 10월 9일 제64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마라톤 중계는 압권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환점에 나가 있는 황량 아나운서를 불러보겠습니다. 황량 아나운서 나오세요. 네, 여기는 반환점입니다. 지금 건각들이 그룹을 이루어 42.195km 풀코스의 절반쯤을 달려와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16번 김땡땡 선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고 보니 거의 무더기로 선수들이 몰려왔다. 황량 아나운서는 급하기 짝이 없었다. 526번 김세모세모 선수도 돌았습니다.
348번 박 XX 선수도 돌았습니다. 415번 정땡땡 선수도 돌았습니다. 842번도 돌았습니다. 모두가 실석에 정신 이상이 돼버린 결과가 됐지만 중계 아나운서는 전혀 그것을 못 느꼈고 다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한 연상을 하며 웃고 즐거울 수 있었다. 말을 수단으로 하는 직업이 적지 않지만 한두 마디의 실수 때문에 마음 조이며 살아야 하는 우리 아나운서들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실수율 제로가 가능하려면 녹음으로 방송하면 되지만 스피드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자 가장 정확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게 말을 하려 하지만 같은 사람이기에 뾰족한 수는 없는가 보다. 직업이고 숙명의 길인 것을 어찌할 것인가. 김득구 선수가 맨시니와 권투 시합을 하다가 치명타를 맞고 숨졌을 때 나왔던 유행어처럼 듣고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을 감기약 독하게 먹고 맴맴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겠고